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 음악정원에서 만나는 오색빛깔 세상, 시크릿 가든. 오늘도 잘 말하는 방법과 말의 품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술 경영가 윤치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송진주의 네. 음악 정원에 오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왜죠? 아니, 음식 경건하면서도 네. 왠지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흥이 나거든요. 그건 우리 음악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악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국악이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된 네네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7월 행사에 이번에는 네. 저 혼자라도 네네. 국악을 변화했다는 그 예.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네. 네, 이번에 K 브런치 그 음악회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우리 음악을 알리시는 홍보대사가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송진주님의 네. 제가 해바라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요. 네. 백바지에다가 아우, 목걸이까지 흰 바지. 하고 왔습니다. 예, 흰 바지 입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네이비 색깔하고 네. 이렇게 흰색하고 예 이렇게 줄무늬 있는 아주 티셔츠를 입으셨는데요. 목걸이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예 청년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30대 청년. 오늘 성공했습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네네. 항상 네. 아, 이러면은 30대 저는 젊게 표현해 드린 건데 마음에 드셨어요? 네, 이왕이면 좀 더 쓰시죠. 20대, 네, 20대로 네. 할 걸. 아, 잠깐 후회했습니다. 네. 자,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잠시 이제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말 잘하는 법, 잘 말하는 법, 네. 잘 말하는 법을 몇 가지 짚어봤었잖아요. 네. 일단 생각나는 게 수사반장, 네. 네. 그리고 거꾸로 법칙, 법치,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그리고 3F, 3F. 뭐 페스트, 프랭크, 프렌들리. 네, 그 중에서도 3F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맞아요. 스피치란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스피치란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음흠. 기니까 스피치 하는 거죠. 네네. 스피치 학회는 없습니다. 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회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뒤에 숨어 있는 네네.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음.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잘 말하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말할까? 말하기 기술. 네, 대해서. 스피치는 일방적으로 준비된 말을 풀어가는 그렇죠. 것이라고 하면 네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음. 소통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기술, 네. 소통의 5가지 기술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은 소통에 대한 5가지 기술. 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주님이 방송하는데요. 네. 얼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 다음 말이 좋다, 맞장구를 쳐줘야 하잖아요. 예, 추임새가 네, 들어가야 그래서 되죠. 소통의 기술 예. 첫 번째가 네. 맞장구를 쳐라. 첫 번째가 추임새, 맞장구. 네. 그걸 전문용어로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네. 주고받는 대화를 하라. 예. 티키타카 대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맞장구가 주거니 예, 흥을 돋굽니다. 음흠. 그러셨어요? 음. 맞아요. 네. 그러면 흥이 나거든요. 예. 네네. 어떤 이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할 어떤 그 기분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의 흥을 돋궈주는 방법은 네. 얼쑤 좋다, 네. 맞장구 쳐줘라는 네,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전 지금 잘하고 있는 너무 거죠? 잘하고 계시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트로크 기술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추임새, 맞장구를 쳐줘라. 네. 그런 거죠, 첫 번째가. 자, 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런 리액션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이제 티키타카 대화법을 별도로 뽑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정반합 맞장구법이 있습니다. 정반합. 그렇군요. 반은 뭘까요? 그거의 반대말. 그런데 날씨가 궂은 날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날씨 좋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근데 궂은 날에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하, 반대말 던지는 예, 거죠. 예. 네, 커피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합. 그 다음에 정반을 합친 거예요. 네네. 굳은 날에도 좋고 맑은 날에도 좋은 게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라고 정반함으로 네. 티키타카 맞장구를 쳐주는 방법이 되겠는데 네네. 맞장구가 바로 대화의 윤활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화를 잘 하려면 일단은 맞장구, 리액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원고를 보니까 레이블링 기술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 레이블링 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원래 라벨링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예, 레이블링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짜 고짜 호구주사 하거든요. 아, 나이가 한국에 몇이냐. 언제 오셨습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결혼은 했느냐? 결혼하셨습니까? 왜 결혼 안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갑니다. 그러면 막 뒤집히죠. 맞아요. 그런데 레이블링이라는 기술을 쓰면 네. 그 예의 바르게 대화를 풀 수 있습니다. 아하. 아, 선생님 처음 뵀는데 실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쭤봐도 아, 될까요? 송진주님은 예. 어쩌면 그렇게 젊고 예쁘게 사십니까? 아우, 물으면 감사합니다. 방송을 이제 밖에서 듣다 보면요, 젊고 예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방송에 취한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게 레이블링, 라벨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면은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리액션, 맞장구를 잘 음. 쳐라. 스트로크 기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레이블링, 라벨링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요거가 좀 의아합니다. 말을 네. 잘하기 위해서는 스피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송진주님이 말 끝나기 전에 넘어가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네. 덧붙이자면 레이블링은 네. 매너다. 대화의 매너다. 매너다. 사전에 예고해줘라. 아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스피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하는 기술이에요. 네. 근데 누군들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을 잘합니다. 네. 말을 아까 말씀하셨죠? 말을 잘 하려면 네. 그냥 해라. 너무 맞아요. 잘하려고 하지 뽐내려고 말고. 하지 말고 예, 그냥 예, 해라. 예. 그냥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잘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스피킹에서 꼭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네. 침묵도 귀한 기술이다. 메시지다는 침묵도. 것입니다. 네네. 예. 대화 중에 잠깐 침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네.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고 네.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고 내 진심을 전달하는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장창 뻔질하게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때론 네, 침묵도 네. 중요하다. 맞아요. 네,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때로는 막 혼자서 그 자리를 주도해 나가면서 혼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다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뭐 상대가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상대에게도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한 뭐 1분 정도 기회가 가고 이러면 올바른 대화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계속 말하고 막 빠르게 이야기하면 그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그래서 같아요. 대화할 때 법칙이 있습니다. 네. n분의 1만 이야기하라. 두 사람이 있으면 2분의 1만 얘기하고요.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이들은 아도하는 거 있죠? 네. 독차지하는 거 있죠? 맞아요. 네, 미움받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침묵에 관해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네. 국악과 같은 것이다. 한국화와 같은 것이다. 음흠. 네, 국악이나 한국화는 여백이 있고 여운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침묵이 있거든요. 네. 네, 재즈나 뭐 이런 팝송 같은 경우보다도 국악은 이렇게 여훈, 여백, 예. 묵음이 있습니다. 묵음. 아, 정말 묵음을 좋은 이용하라. 표현이신데요. 네. 예. 근데 국악은 묵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흥겨워요. 네. 그리고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와. 저 국악을 좀 이렇게 많이 네. 알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악의
스며드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화술경영가 윤치영 박사님과 함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양반들의 노래와 연주로 닐리리아 들어보겠습니다. 양반들의 노래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닐리리아 전해드렸어요. 우리 0808번님께서 대화도 지혜로운 기술이 필요하네요. 오늘부터 실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윤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서 들으셨다가 그렇게 한 가지 어떤 기술을 터득하다 보면 정말 대화도 지혜롭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 창수님께서도 맞습니다. 진정성 있으면요. 상대도 존중하게 돼서 말을 안 해도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라는 문자가 그분한테 도착했습니다. 책 한번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창수님께 제가 사인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창수님 주소 올려주세요. 우리 윤치영 박사님의 책 댁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행운을 네. 방송 들으시다가 네. 갑자기 느닷없이 네. 예. 축하드려요, 창수님. 예. 자, 시크릿 가든 6월 화술경영가 윤치영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통을 위한 5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로크 기술, 레이블링 기술,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스피킹 침묵의 다음에, 기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4번째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세보랩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바이블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네. 5번째 습관 중에 하나가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하는 경청. 네. 예. 경청. 그렇습니다. 네, 경청. 이병철 고 삼성그룹 회장이 네. 이건희 회장한테 가훈으로 한 글자를 남겼는데 그게 들을 청자입니다. 세상에 네. 들을 청 굉장히 네. 복잡하잖아요. 네. 예. 귀변에 임금왕자. 귀이에 임금왕. 임금왕자. 임금님 귀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열십자의 눈목자. 네. 열심히 바라보면서 한일자의 마음신자. 네. 예, 이렇게 마음 따라 하나를 쓰다 보니까 집중해서 들어라. 그러네요. 이런 뜻입니다. 아하. 올바른 경청법은 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바라보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라. 이게 와. 올바른 경청법이 되겠습니다. 예, 들을 청에 이런 깊은 뜻이 네. 들어 있었습니다. 이 경청이라는 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말을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술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네네. 정신과 의사들이 네. 정신치료 하는데 많은 부분이 네. 상대방의 환자의 마음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청하다 보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게 되거든요. 네네. 네, 트라우마라든지 마음의 예. 갈등이라든지 내적인 갈등들을 다 치유하는 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네네. 그냥 치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경청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술 하나 남은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술이 퀘스천, 질문하는 법입니다. 질문? 네. 네. 대화를 잘 하려면 네. 잘 질문하시면 됩니다. 음. 강의를 잘 하려면 네. 질문을 잘 던지시면 됩니다. 예. 연설을 잘 하려면 질문을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호응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네. 반응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의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 그래요? 네, 그걸 한 글자로 묶어서 네. 워드 플레이하면 극렬, 미탐, 가소관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열, 미탐, 가소관. 네. 질문을 잘하면 예.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네. 어떻게 질문해요? 예, 극렬, 미탐, 가소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극렬, 미탐, 가소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긍정적 질문. 음흠. 네.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주말에 시간 안 되시죠?
극과 극입니다. 아하, 그러네요. 전자는 긍정적으로 질문한 거고 예. 후자는 부정적으로 질문했는데 네. 사람들은 예스를 좋아합니다. 네.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네, 됩니다. 주말에 시간 안 되시죠? 네, 네, 안 안 됩니다. 돼요. 긍정적 질문은 그러네요. 긍정적 반응을, 부정적 질문은 부정적 반응을 끌어오기 때문에 예. 항상 긍정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의외로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하시고 긍정적으로 질문. 했으면 중요한 좋겠습니다.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시간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 안 되지? 이렇게 힘들지? 뭐. 예,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네요. 그래 요즘 힘들어. 요즘 시간 내기 아. 힘들다야. 미안해. 이렇게 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당장 바로 잡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금 살펴봤어요. 네. 두 번째 열린 질문. 열린 질문. 그럼 열린 질문의 반대가 닫힌 질문이거든요. 네. 점심 오늘 하셨나요? 송진주님.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yes, 예, no, 아니요. 예. yes, no로 끌어들이는 건 닫힌 질문이고요. 긍정적 질문은 네. 뭔가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그러니까 보통- 답변을 유도하는 네, 질문. 네. 보통 점심에는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네. 열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거보다는 요즘 점심 뭘 어떻게 먹어? 해? 뭐 요렇게 네, 예,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질문하는 열린 거.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미입니다. 미래에 관한 질문. 네.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꿈을 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미래에 예.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제안한 것을 네. 실천한다면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미래에 관한 질문을 해주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미래에 자녀가 공부를 좀 등한히 할 때, 네. 너 이렇게 공부를 등한히 하면 대학 어떻게 될 거야? 예.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관한,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미래를 질문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입니다. 탐색 질문. 탐색 질문. 네네네.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 때 탐색 질문 하듯이 하는 거고, 예. 또 아내들이 남편을 쪼을 때 꼬치꼬치 캐묻는 게 탐색 질문입니다. 네. 네, 때론 탐색 질문도 필요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탐색 질문. 다섯 번째는 가인데요. 가정법 질문. 가정법 질문. 만약에 예. 내가 5kg 감량한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만약에. 이건 상상력을 예. 불러일으키는 좋은 질문법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예. 네, 로또 당첨이 된다면 네. 무엇부터 할 거야? 네. 너무 화학된 질문이긴 하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입니다. 소유에 관한 질문. 소유에 관한 질문. 지금 뭐 갖고 싶은데? 그럼 3년 후에는 갖고 싶은 게 뭐지? 네. 소유, 욕구에 관한 질문이죠. 네, 이런 질문도 괜찮네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법입니다. 네. 관점 전환 질문. 좀 당신이 어려운데요? 이걸 선택하면 네. 당신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밖에 계신 PD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하는 질문으로 그 사람의 균형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 네. 상대를 좀 배려하는 그런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그 예. 소통법이 네. 이렇게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극렬 네. 미탐, 가소관을 잘 활용하셔서 질문하게 되면 네. 풍성한 대화 그리고 네. 본인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열 미탐 가소관. 네.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자주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5가지 기술 중에 네. 스토로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라. 5 혼자 번째. 말하지 말고 예. 질문 좀 하세요. 음흠. 그러면 소통이 잘 됩니다. 네네. 이겁니다. 결국은 질문하기인데 극렬 미탐 가소관을 또 활용하셔서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가든 소통을 위한 5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결국은 서로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했는지, 맞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와 닿는지 요런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송진주님은 요약의 달인이십니다. 정리의 신입니다. 정리의 신이십니다. 아이, 주소 올라왔나요? 죄송합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가실 때 적어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말하기 기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화술경영가 윤치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제주빌레 앙상블의 연주로 새 별 띄워드릴게요.